이거예요. 로그라는 거는 여기다 쓰죠 뭐. 그냥 로그라는 거는 이거예요. 로가리즘이라는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로그, 뭐 영어 사전에 찾으면 통나무잖아. 그냥 로그만 보면 통나무인데, 이 로가리즘이라는 논리학에서 이 앞부분을 따서 그냥 로그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로그예요. 로그. 우리가 나중에 이 로그를 누가 만들었다기보다 이 나중에 이제 상용 로그라는 걸 배울 건데요. 참고로 상용 로그라는 걸 볼게요. 이 상용 로그라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로그 쓰고 이 G를 좀 길게 쓰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밑과 진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수에서는 이게 밑이고 이게 지수잖아. 그리고 이 결과가 이렇게 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밑, 지수,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로그에서는 밑을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이 G를 너무 짧게 써버리면 밑과 진수가 나중에 헷갈려. 오케이? 글씨 쓸 때. 그러니까 이 G를 좀 길게 쓰고 밑은 조그맣게 밑에다 좀 쓰고 이 N이라는 진수, 이거는 지수가 아니고 진수라고 합니다. 용어를 먼저 볼게요. 진수라고 합니다. 이게 진수. 이걸 밑.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 결과의 값이 나오겠죠. 로그도 하나의 숫자야. 루트처럼. 로그라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아닌 게 아니야. 이게 하나의 숫자예요. 숫자. 몇인지 모르는 숫자야. 그럼 어쨌거나 요걸 밑, 요걸 진수, 요걸 값이라고 하는데 요 용어들이야 뭐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상용 로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십진법을 살고 있잖아. 십진법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이 십진법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십진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 밑이 10인 로그 이렇게 10의 3 이런 식으로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특히 상용 로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상용 로그.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밑이 아직 배우지 않은 수지만 2라는 숫자가 있어요. 파이처럼 하나의 무리수야. 파이처럼 무리수 2.7 어쩌고 이렇게 되는 로그가 있는데 이런 로그를 우리가 자연 로그라고 합니다. 이걸 자연상수라고 해. 되게 중요한 상수야. 엄청나게 중요한 상수인데 파이처럼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숫자를 어떤 이렇게 무리수 중에 대표적인 숫자가 파이가 원주율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 자연상수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규칙성에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해서 미적분에서는 계속 이걸로 배우는데 이 자연상수 이걸 자연로그라고 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상용로그라고 합니다. 밑이 10인 로그를.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는 귀찮으니까 밑을 생략해서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밑이 생략돼서 써 있으면 이건 상용로그야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밑이 10이야 이렇게. 안 써 있으면 밑이 10이야. 생략해서 쓴 거야. 알겠어요? 됐지 이거? 아직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로그 처음 로그가 뭔지 로그가 그게 아니고 그냥 용어 지금 하는 겁니다. 아직 로그가 뭔지가 아니고 이 로그라는 기호를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요걸 밑이라 하고 요걸 진수라고 하고요. 요 밑이 특히 10인 숫자를 쓸 때 밑이 10이 아닌 다른 숫자를 쓸 때도 많아요. 근데 상용로 10의 배수. 아니. 밑이 10인 로그를 쓸 때를 그냥 상용 로그라고 한다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생략한다 얘기야. 상용 로그가 아직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략했을 때 이렇게 밑이 안 써 있는 로그를 쓰면 밑이 10인 로그다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로그를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적인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이 로그를 누가 만들었냐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로그를 네이피어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로그가 있었는데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천문학자야. 천문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상용 로그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제 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용 로그 할 때 좀 참고로 얘기를 해줄게요. 어쨌거나 이래서 로그의 정의는 이겁니다. 로그의 정의를 우리가 외워야 돼요.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됩니다. 로그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풀 때 곱셈 공식이죠.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개한다 그러잖아. 곱셈 공식.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고 하잖아. 이렇게.
그렇듯이 지수하고 로그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로그로 바꾸고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바탕으로 로그를 만들어낸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수를 작은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야. 일단은 엄청나게 큰 수. 뭐 예를 들어서 2의 500승 막 이런 거. 여봐, 2의 500승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크잖아. 그죠? 이거를 로그로 고치면 되게 작은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바꿔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예요.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몰라도 되는 내용이야, 사실. 그래서 정의가 이겁니다. 지수 a의 m승 이꼴 이제 n이라는 지수의 값이 나오면 이거를 로그로 고치는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정의야. 그냥.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앞뒤앞 이렇게 외울게요. 이렇게 외울게요. 앞이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짜리가 앞이야.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다시 앞에 거. 이렇게 쓰면서 외우면 돼요. 앞, 뒤, 앞. 이렇게 외울 거예요. 로그 쓰고, 공식, 정의야. 그냥 외우는 거야. 로그, 앞, 뒤, 진수에 쓰고, 이꼴, 앞. 이렇게. 이렇게 지수를 로그로 고치는 정의는, 이게 정의야, 정의. 지수하고 로그의 관계야, 관계. 오케이? 저거 외우는 거예요. 외울 때 앞뒤앞으로 외울 거예요. 로그 써놓고 앞에 거, 다시 뒤에 거, 다시 앞에 거. 다시 이걸 지수로 고칠 때도 마찬가지야. 지수로 고칠 때도 앞에 거, 다시 뒤에 거, 다시 앞에 거. 이렇게. 오케이?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보여줄게. 2의 3승은 8이죠. 이걸 로그로 고치면 이렇게. 로그, 앞에 거, 뒤에 거, 다시 앞에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로그의 8은 답이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오케이? 이걸 다시 지수로 고치고 싶으면 앞에 거, 뒤에 거, 다시 앞에 거. 이렇게. 앞뒤앞. 계속 이렇게 앞뒤앞으로 외우는 거지. 오케이? 볼게요. 이렇게 쳐봐. 만약에 2에 10에 3승은 1000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로그로 고치면 이렇게 로그 앞에 거 다시 뒤에 거 다시 앞에 거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로그를 특히 상형 로그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상형 로그라고 하는데 밑을 그냥 이렇게 생략해서 쓰기도 한다는 얘기야. 생략해서 쓰면 밑이 10인 로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앞뒤앞 계속 연습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이냐면 이렇게 로그 아직 이제 지수는 당연히 알지만 로그 3에 예를 들어서 81이 있어. 모르잖아, 아직? 계산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것도 숫자야, 숫자.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놓고 이제 로그의 정의인 앞뒤앞을 쓰면 됩니다. 앞, 뒤, 다시 앞. 이렇게. 그럼 이게 3의 4승이니까 x는 4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이거 로그의 정의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약속이 있는 게 뭐냐면 요 a의 값은 0보다 반드시 커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냥 약속일 뿐이야. 정의는.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경우에는 요 밑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수법칙 같은 게 잘 성립하지 않으니까 로그에서 아예 다루질 않는 거지.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1이 안 돼야 돼. 1이 되면 1에 몇 승을 해도 계속 1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지수 법칙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는 제외시킨 거예요. 그리고 얘도 반드시 0보다 크다. 이렇게. 이게 로그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야 돼. 이렇게. 이거 이해 갔어요? 앞뒤앞만 외우면 돼, 얘는. 그리고 요거는 외워야 돼. 얘는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진수는 0보다 크다. 이게 하나의 로그를 약속해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식은
맨 처음에 로그 A의 A는 1이다. 얘하고 얘가 같으면 1이 됩니다. 첫 번째 공식이야. 로그 A에 여기가 1이 되면 0이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다 이 정의에 의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정의에 의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2개까지만 딱 증명하고 나머지는 증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의 의미가 없어. 이것들은 그냥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로그 A의 A는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놓고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 뒤, 앞만 쓰면 됩니다. 앞, 뒤, 다시 앞.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A가 1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A가 1이면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A가 2를 제외시킨 겁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이해 안 가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맨날 문제를 풀 때 이 정의를 이용해서 막 풀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로그라는 게 저렇게 단순하게 하나씩만 나온 게 아니고 막 로그 3에 뭐 27 더하기 로그 뭐 2에 23 더하기 로그 뭐 3에 뭐 7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이거 풀 때마다 다 정의서가 앞뒤 그냥 맨날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구할 수는 없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정의에 의해서 공식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공식을 풀어야지. 오케이? 그럼 봐봐. 로그 A의 1은 뭔지 모르니까 X라고 쓰고 또 앞, 뒤, 앞. 앞, 뒤, 앞, 뒤, 앞. 그럼 0승이 되면 1이 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참고로 이 로그 공식을 외울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외워야 되냐면 안 되는 경우를 외워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려. 한번 볼게요. 그럼 로그 1의 1은 뭘까요? 표준. 얘일까요? 얘일까요?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요 밑이 1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에 따르면 1이 되고 얘에 따르면 0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얘를 기준으로 보면 같으니까 1.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1이니까 0. 근데 얘가 1이면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단순하게 빨리빨리 보면 공식을 외우면서 빨리 풀게. 로그 3의 3은 뭐냐? 1. 로그 뭐 10의 10은 몇이냐? 1. 그럼 이건 10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로그 10은 몇이야? 10이 있는 거니까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그 7의 1은 뭐야? 0. 로그 3의 1은 몇이야? 0.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같으면.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같으니까 1. 로그 뭐 3분의 1에 1은 뭐야? 0.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그럼 이제 두 번째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로그 A의 MN. 이렇게. 로그의 곱이 아니야. 비교하면서 잘 봐야 돼. 진수의 곱입니다. 이 진수와 진수의 곱이 있으면 로그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뭐로 이렇게 로그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더하기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오케이? 공식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이거를 꼭 구분해서 봐줘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봐봐. 봐봐. 진수의 곱은 로그를 적용하면서 더하기로 바뀐다고 했더니 곱은 더하기로 바뀌는구나. 로그는 곱은 더하기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도 하나의 숫자라고 했죠. 숫자야. 그러면 로그 A의 어떤 숫자를 진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썼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로그 A의 M 곱하기 로그 A의 N 했더니 곱하는 거는 더하기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정신 나간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풀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강박관이 있어.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는 거 아니지. 이런 문제도 나오겠지. 나와. 근데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뭔가 풀 수가 없어. 왜냐면 공식이 없거든, 이건. 풀 수가 없으니까 뭔가 내가 풀긴 풀어야겠어. 근데 뭔가 뭐 안 풀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딴짓거리를 하는 거야. 뭐 풀어야 되겠는데, 맞아. 곱은 더하기로 바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풀면 이제 계산 실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머릿속에 좀 정리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로그 A에 M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더니, 아, 그럼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가지고,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M. 정신 나간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저게 저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예요? 못 풀어. 그냥 이게 답이야. 얘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얘가 답이야. 안 풀려, 안 풀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얘를 계산해가지고 뭔가를 나타내야 되는 거고 얘는 얘하고 얘를 각각 풀어야 되는 문제지 뭔가 저렇게 풀리진 않는다는 얘기야. 각각 풀어야 되는 거고 얘는 요거를 계산해서 뭔가를 나타내서 또 풀어야 되고 아직은 이제 문제를 안 봤으니까 그럼 봐보세요. 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나누기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예상을 해보면 빼기로 되겠죠. 이렇게. 그쵸? 느낌이? 그치? 이렇게 돼. 공식이. 좀 이따 증명은 하나만 할게, 하나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로그 A의 M 나누기는 당연히 이렇게 안 된다는 건지 알겠죠? 안 됩니다. 그냥 요거 풀고 요거 푸는 거예요. 진수의 나누기를 로그를 적용하면서 빼기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로그 분의 로그잖아. 안 돼. 안 돼. 로그 A의 M 빼기 N.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공식 외울 때 저것만 외우면 실제로 진짜 문제 풀 때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이것들을 한 번씩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봐두세요. 그 개념 공식에는 다 적어놨어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그럼 봐봐. 하나만 증명할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명의 의미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얘네들이. 왜 그냥 다 뭐만 쓰면 돼? 앞뒤합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앞뒤합.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명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얘는 너무 단순한 증명이니까 하나 받고 얘가 그냥 하나 볼 테니까 증명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봐도 되고 저걸로 봐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로그 A의 M, N을 뭐 X라고 놔. 그럼 또 앞뒤합 쓰면 되겠죠? 앞뒤합. 앞, 뒤, 앞.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로그 A의 M을 Y라고 볼게요. 로그 A의 N을 Z라고 할게요. 또 앞, 뒤, 앞. 됐어요? 또 앞뒤 앞. 이렇게 앞뒤 앞. 계속. 그럼 여기 M과 N을 곱하면 A의 Y승 곱하기 A의 Z승.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밑이 같으니까 A의 Y 더하기 Z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라는 애는 Y하고 Z를, 이 X라는 애는 Y하고 Z를 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Y하고 Z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됐죠? 못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선생님이 그냥, 그냥 이렇게 돼. 하기가 그래서 한 번 정도 증명해 준 거지. 아무 재수 없어. 그냥 맨날 앞뒤합만 쓰는 거예요. 맨날 앞뒤합. 시험에서도 나오지도 않고요. 만약에 문제집에서 나오면 가로넣기로 나오고 학교에서도 이걸 서술형으로 내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의미 없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냥 앞뒤합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 이거? 일단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 것은 3번 공식이에요. 로그 A의 N승 이꼴 이렇게 밑에 지수가 붙은 거예요. N승이 된 거야. 그러면 이 N승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가면서 분수로 나갑니다. 역수로 나가. 이렇게. 알겠어요? 이거는 왜 그래야 돼요? 이거 똑같이 앞뒤합 쓰면 돼요? 한번 할게. 앞, 뒤, 앞. 맞아요? 그럼 A의 NX는 B가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요것도 또 T라고 넣고 앞뒤합 쓰면 또 비교해주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로그 A의 B를 뭐 Y라고 놓으면 앞, 뒤, 앞.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n분의 1을 해준 거니까
이걸 y라고 놨으니까, 이걸 y라고 놨어요. 그러면 여기 b가 되니까 여기 a, y승이 되죠? 맞죠? n분의 1, 아니군요. 잘못했군요. n분의 1. 이렇게 놓으면,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걸 먼저 곱했어요, 이제. 미안.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이걸 y라고 놨으면, 로그 a의 b는 ny가 되겠죠, 일단. 앞뒤합을 쓰면 a의 ny승은 b가 되겠죠? 그럼 얘랑 같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nx는 ny. 그래서 x는 y가 된다. 이렇게 되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증명은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저렇게 안 해도 되고 이거 의미 없는 건데 내가 맨날 이거 이제 안 할게요. 이제 안 할게. 됐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게 나가면서 n분의 1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식은 같이 연결되는 공식이에요. 로그 a의 b의 n승. 여기에 n승이 있을 때는 나가면서 그대로 나가. 그럼 저기 A의 N승, 저 N은 음수가 되고 상관없어. 어느 거? 요거? 요거는, 그렇죠. 여기는 n이 만약에 짝수라면 음수가 돼야 되겠죠. 요거 자체가 양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음수면 요게 이렇게 나갈 때 못 나가겠지. 왜냐면 a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요게 양수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는 가능해. 알겠어요? 얘가 양수만 되면 되니까 만약에 n이 홀수라면 a가 음수가 될 수는 없겠지. 근데 n이 짝수라면 요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요게 짝수라면 요게 음수가 돼도 상관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짝수고 얘가 음수야. 만약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가지는 못해요. 못 나가. 어떻게 보면 못 나간다기보다 이렇게 바꿔야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가 4니까 가능하잖아, 양수니까. 그럼 이걸 다시 고쳐야지,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지. 4잖아. 2의 제곱. 2가 앞으로 나가서 2분의 1 로그 2의 b.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이해 갔어요? 그래요. 이렇게 돼서 일단 쟤는 앞으로 나가. 얘는 나가면서 역수로 나가고 얘는 나가면서 m으로 나가. 그러면 거꾸로 올릴 수도 있어야지. 올리는 걸 한번 생각해봐. 얘를 이쪽으로 올리면 n승이 되겠지. 만약에 얘를 밑으로 갈 수도 있잖아. 가면 n분의 1이 되겠지. n분의 1. 맞아? m이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로 가면 n분의 1이 되겠지. 역수로. 그리고 얘를 위로 올릴 수도 있잖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뺐다가 다시 위로 올리는 경우도 많아. 문제를 풀 때. 이걸 위로 올리면 그대로 n분의 1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한다고 쳐봐. 얘를 위로 올려봐.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맞아요? 만약에 얘를 밑으로 올려봐. 그럼 로그 A의 역수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이해 안 가? 갔어? 됐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두 개를 보통 이제 한꺼번에 푸는 거죠. 한꺼번에 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로그 A의 N의 B의 M승 이렇게 있다면 얘가 앞으로 나갈 때는 역수로 나가고 얘는 그대로 나가니까 N분의 M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됐나요? 이거 됐어? 그럼 이제 4번 공식을 한번 볼게요. 뭐냐면 이거죠. 밑변환 공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로그 A에 B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밑변환 공식이긴 한데 역수 공식을 해서 얘하고 얘를 바꾸면 역수가 되는 겁니다. 역수가 돼요. 얘하고 얘를 바꾸면 이렇게. 얘하고 얘를 바꾸면 이렇게 역수. 얘하고 얘를 바꾸면 이렇게 역수.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바로 로그 3의 2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오케이?
얘를 얘로 바꾸는 문제는 별로 없지만 얘를 얘로 바꾸는 문제가 많겠지. 분수니까. 오케이? 이렇게 바꾸면서 역수 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항상 지수도 밑을 신경 쓰면서 풀듯이 로그도 밑을 신경 쓰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밑변환 공식이라서 밑변환 공식이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공식인데 이런 거예요. 로그 A에 B가 있는데 밑이 이제 만약에 2하고 3, 2야. 여기 3이야. 근데 나는 밑을 10으로 바꿔주고 싶어. 사인로그로. 오케이? 그러면 즉 A도 아니고 B도 아닌 밑을 C로 바꿔주고 싶어. C. 그러면 이렇게 밑변환 공식이라 그래서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중요한 공식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애들이 다 해. 왜냐면 공식 한 두세 번만 써보면 다 알아. 반대로 가는 걸 알아야 돼. CC 같이 그러면 이렇게 밑을 얘를 보고 얘를 진수로 봐서 이렇게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아까 못 풀잖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여기 밑이 A죠. 그럼 밑을 N으로 보고 밑을 M 진수를 M으로 봐서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로그 얘를 밑으로 보고 얘를 진수로 봐서 N에 M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밑변환 공식 CC 같죠? 그럼 얘를 밑으로 보고 얘를 진수로 보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는 애들이 다 외워서 다 잘해. 알겠어요? A, B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그 2에 3이 있는데 나는 지금 문제를 풀라고 봤더니 조건이 다 밑이 5인 로그야. 다.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5에 뭐 예를 들어서 2는 A고요. 로그 5에 3은 B야.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밑이 5잖아. 그럼 밑이 5인 로그로 밑이 2고 여기 밑이 3이잖아. 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밑이 5인 로그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때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로그 5에 2 분의 로그 5에 3. 그래서 답은 A분의 B군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대단한 공식?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야.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조건에 이런 게 아니고 로그 3의 2가 A야.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준 건 2야 3이잖아. 근데 여기 3이 있지.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런 거지. 3의 2분의 1. 이렇게. 그럼 답은 A분의 1. 이런 식으로. 이해 갔나요? 그냥 공식만 지금 현재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 한번 이렇게 설명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포인트를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그 포인트를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 볼게요. 공식을 하나 더. 그리고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공식이라기보단 거의 문제로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답 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렇게. 지수에 로그가 있어. 여기 지수가 로그가 돼 있죠? 로그가. 이게 같으면 이렇게 날려서 답은 B입니다. 이거 일단 공식이에요, 이거. 이렇게. 요게 같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 로그, 3에 5. 이렇게 5. 이렇게 외울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공식이 있어. 로그 A 로그에 B에 C. 근데 얘하고 얘를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특정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일 뿐이야. 사실은. 근데 알긴 알아야 돼.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고 자시고 할 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공식은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물론 얘네들은 중요하지만 쉬우니까. 이건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이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를 머릿속에 반드시 박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봐. 그냥 이거는 그냥 기초고, 이 문제는 봐봐. 진수를 풀었죠? 진수를 풀었지, 진수. 공식 자체가 진수를 푸는 거예요. 곱하기나 나누기. 푸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봐봐. 공식을. 진수에다가 거듭 제곱을 한 거죠. 진수에 거듭 제곱을 한 건 앞으로 나가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밑을 건든 공식이 없어요. 밑은 아무것도 건든 공식이 없어요. 여기 밑에 관련된 공식이 아니야, 지금. 다 진수에 관련된 공식이에요.
밑은 유일하게 공식이 이겁니다. 물론, 이거 밑변환 공식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좀 번외고, 얘네들은 좀 번외고, 알겠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잘 보면, 밑은 거듭제곱이 아닌 이상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로그는. 거듭제곱, 얘네는 거듭제곱이 아니어도 뭐 곱하기로 고치고, 뭐 나누기로 고치고, 뭐 하지만, 밑은 유일하게 이 거듭제곱만 풀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밑은 거듭제곱이 아니면 절대로 못 풉니다. 뭔 말이냐면 이렇게 로그 잘 보세요. 4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4 이렇게 있다고 쳐봐. 보세요. 얘는 거듭제곱이 아니지. 그래도 풀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곱하기로 고치면 되니까. 곱하기로 고치거나 거듭제곱이 아니었어. 24분의 뭐 예를 들어서 그럼 24분의 뭐 81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얘는 분수여도 되고 거듭제곱이 아니어도 되고 다 곱하기로 막 표현하고 나누기로 표현하고 거듭제곱으로도 표현하고 해서 다 풀 수가 있는 거거든. 진수는. 근데 이 밑은 지금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6이야. 그럼 이건 풀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6 같은 거듭제곱이 아닌 거는 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밑은 언제만 건드는 거냐면 2, 4, 8, 16, 32 이렇게 2의 거듭제곱이거나 3, 9, 27, 81 이렇게 3의 거듭제곱이거나 5, 25, 125 이런 식으로 5의 거듭제곱이거나 거듭제곱이 아닌 거는 건들 게 없는 애들이야. 풀 게 아예 없는 애들이야. 거듭제곱이 아닌 애들은 말 그대로 로그 뭐 예를 들어서 24에 어쩌구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푸는 거야. 그냥 풀 게 없어. 선생님 이거 손수분해하면 3 곱하기 8의 2의 3승이잖아요. 얘는 되지만 얘가 안 되지. 풀 게 없는 거야. 풀 게 없는 애들이야.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느낌이 이제 올 거야. 이 정도 얘기해 놓으면 된 거고요. 풀 게 없는 애들인데 풀 게 없어. 그러면 공식은 다 본 겁니다. 지금 보세요. 공식은 다 봤어? 내가 잘 봐. 이거를 요 밑변환 공식 같은 것만 지울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을 지울 거예요. 요 부분을 지울게. 이렇게 지우고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래요. 지울게. 일단 하나 써놓을게. 이따가 참고로 쓸게. 이렇게 한번 써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라는 것은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통합하거나 분리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더 볼게. 잠깐 봐봐. 어떤 숫자를 밑이 A인 로그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봐봐. 3인 숫자가 있어. 이거 다 지울 거예요. 봐봐. 3인 숫자를 이 숫자를 밑이 2인 로그로 고쳐볼게. 밑이 2인 로그로. 그러면 이렇게 로그 2에 밑이 2인 로그로 고칠 거니까 일단 밑이 2. 그러면 2에 2를 쓰는 겁니다. 그럼 얘가 몇이야? 1이죠. 그래서 여기다 3을 쓰면 얘가 앞으로 나가서 3 이렇게 볼게요. 로그 A의 N 이거를 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게 나가면서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나가서 N 쓰고 얘가 1이죠. 그러니까 N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뒤에 걸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N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3을 밑이 인로그로 바꾸고 싶다. 그럼 로그 2에 2 쓰면 1이니까 여기다 3승 쓰면 3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뭐 5라는 숫자가 있는데 내가 밑이 3인 숫자로 바꾸고 싶어.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럼 밑이 3인 이렇게 해서 5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거? 이해 갔지? 그러면 이제 봐봐. 통합하고 분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모든 공식을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웠잖아. 요것만 보면 로그를 다 풉니다. 보세요. 통합하고 분리한다 그래서 지수 공식이나 모든 공식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야 되는 거야? 모든 공식을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웠어. 이렇게도 외우고 이렇게도 외우고
왜냐면 꼭 이쪽으로만 외우면 그쪽 문제는 잘 푸는데 반대로 외우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외울 때 공식을 외울 때 반대로 외우지 않으면 이 반대를 못 풀어. 삼각함수도 그래서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것도 외웠지만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도 외우지만 거꾸로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이렇게 반대로도 외우잖아. 반대로도 자꾸 외워야 되는 거야. 그걸 안 외우고 문제를 풀면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게 익혀지는 거지. 처음에. 근데 로그는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한꺼번에 해놨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봐봐. 분리하는 것만 외웠어요.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만 외웠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안 외웠거든. 지금. 봐봐. 분리하는 거. 로그 A에 X제곱 Y3승 A3승 B제곱 C4승 이렇게 이게 분리하는 겁니다. 이건 공식을 이제 한꺼번에 여기 있던 공식을 지금 봐봐. 이거 다 쓰는 겁니다. 이거 하나 풀 줄 알면 저거 다 외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아까 그 밑변한 공식만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좀 특이한 거, 그냥 단순하게 되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보세요. 더하기 빼기 없지, 여기. 진수 자체를 봐봐. 이게 진수야. 진수를 딱 봤더니 더하기 빼기는 없고 곱하기, 나누기, 지수승만 있지. 곱하기, 나누기, 지수승 이렇게 있죠. 그러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더하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세요. 이렇게 풀진 말라는 거야. 내가 한번 써볼게. 이렇게 들어가면 로그 A의 A 세제곱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곱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A의 B의 제곱 됐어요? 또 이렇게 들어가서 로그 A의 C의 4제곱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분수니까 빼기로 들어가죠. 빼기 알겠어요? 왜? 봐봐 지금 진수의 곱이죠? 적용하면서 더하기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나누기는 이렇게 적용하면서 빼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하면서 쓰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하기 이렇게 하면서 더하기 다시 이렇게 하면서 빼기 이렇게 하면서 빼기 로그 A의 X제곱 빼기 로그 A의 Y의 세제곱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보세요. 얘가 앞으로 나가죠? 3 로그 A의 A는 1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나가죠? 2 로그 A의 B 얘가 앞으로 나가죠? 4 로그 A의 C 앞으로 나가죠? 2 로그 A의 X 빼기 앞으로 나가니까 3 로그 A의 Y 이게 답이야. 그럼 이걸 지금 푸는 과정에서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쓴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다시 연습 바꿔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답이. 방금처럼 그렇게 쓰고 푸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봐봐. 들어가. 앞으로 나가. 맞죠? 들어가고 앞으로 나가. 그럼 3. 로그 AA니까 그냥 1. 됐어요? 다시 더하기. 들어가고 앞으로 나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다시 더하기. 들어가서 또 4가 앞으로 나가. 4. 로그 A의 C. 됐어요? 다시 들어가면서 빼기. 2가 앞으로 나가. 그럼 2 로그 A의 X. 다시 들어가면서 빼기. 3이 앞으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분리하는, 이게 분리야, 분리. 이 분리하는 문제를 풀었어요. 분리하는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의 식이 복잡할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런데 실제 문제는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문제가 훨씬 많아.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만 딱 써있질 않을 거 아니야. 얘를 풀어라, 얘를 풀어라, 얘를 풀어라. 그러니까 얘를 풀어라, 얘를 풀어라, 얘를 풀어라는 별로 없어요. 초반에 몇 개 있고 문제는 막 로그 A에 뭐 여기
A, 뭐, X분의 Y, X 제곱분의 Y, 빼기 로그 A의 X, Y분의 Y 5승, 3Y 5승 빼기,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개가. 알겠어요? 그러면 얘도 풀고, 얘도 풀고, 얘도 풀고, 얘도 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로 막 계산하면 답이 나오긴 나오겠지. 그렇게는 못 푼다는 거야. 그렇게는. 알겠어요? 그렇게는 못 풀어. 그거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원래는 이렇게 반대로도 외워야 되지만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통합해서 내가 이걸 본 거예요. 통합하는 것만 보면 돼요. 이렇게 통합하는 걸 볼게요. 봐봐. 3 로그 ax 빼기 5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한번 확인해 줄게요. 일단 이 이론적인 걸 먼저 보고.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여러 개의 로그가 한꺼번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면 항상 이걸 한꺼번에 팍 묶어서 푸는 거야. 팍 묶어서. 알겠어요? 묶어서 풀기 전에 우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밑이 같아야지만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이 같아야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여러 개의 로그가 보면 이렇게 밑이 같은지를 확인해서 얘는 숫자지. 그러면 밑이 지금 A니까 얘도 밑이 A인 로그로 바꿔. 알겠어요? 이렇게 방금 봤듯이 밑이 A인 로그로 바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일단. 그리고 4가 돼야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알겠어? 이렇게 해놓고 밑이 다 같으니까 얘를 로그 A 이렇게 밑을 로그 A 써놓고 이 진수들을 쫙 곱하고 나누겠다 이 얘기야.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올라가서 X 3승. 됐어요? 이게 있으면 안 돼? 3승. 이게 올라가서 Y 5승이죠? 근데 빼기지. 그럼 나누기를 쓰지 말고 역수로 곱하세요. 역수로. 분수로 쓰지 말고. 왜냐면 여기가 막 분수인 경우도 있거든. 그럼 막 분수로 쓰면 막 범수 풀어야 되고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항상 빼기는 올라가서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Y의 5승분의 1. 올라가서 제곱이니까 빼기니까 Z의 제곱분의 1. 올라가서 M제곱. 올라가서 N3승. 이렇게 바꿔서 곱하기 A4승.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 몰라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하나 보여줄게. 로그 2에 3분의 5 더하기 로그 2에 예를 들어서 25분의 9 빼기 로그 2에 예를 들어서 5분의 1 막 이런 게 있다고 쳐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막 풀면 힘들어. 밑이 같잖아. 그럼 이걸 로그 2로 통합하고 3분의 5 곱하기 25분의 9 곱하기 역수 5 이렇게. 이해 가나요? 이해 가? 좀 더 문제 풀면 더 이해 갈 거예요. 지금은 공식만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본 거야. 됐어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딱 본대고. 이렇게 풀릴 거 아니야. 간단하게. 근데 하나하나 풀면, 개별적으로 풀면 힘들단 말이야. 됐어요? 참고로, 여기서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거, 어떤 숫자를 밑이 2인 로그로 고치고 싶으면 이렇게 써서 고치고요. 5인 로그로 고치고 싶으면, 3인 로그로 고치면 3, 3, 5 쓰잖아. 그러면 어떤 숫자를 지수로 고치고 싶으면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지수로.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를 밑이 3인 지수로 고치고 싶어. 밑이 3인 지수. 그럼 이렇게. 밑이 3인 지수야? 그럼 3. 밑이 3이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날린다 했잖아요. 이렇게 날리는 공식 있죠? 이렇게. A. 밑이 A인 지수로 고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서 B가 되잖아. 그러니까 2라는 숫자를 밑이 3인 지수로 고치고 싶어. 그럼 3. 로그 3에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볼게요. 어떤 x라는 숫자를 밑이 a인 로그로 고치고 싶다. x라는 숫자를 밑이 a인 지수로 고치고 싶다.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밑이 a인 로그로 고치고 싶으면 로그 a에 a 쓰고, 맞죠? 그리고 x를 여기다가 쓰면은 이게 x가 되는 건지 알겠죠? 밑이 a인 지수로 고치고 싶다. 그럼 a 로그 a를 쓰면 이렇게 날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고로 문제를 풀 때 이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이 정도면 지금 되게 깔끔하게 봤습니다. 잠깐 쉴게요. 이제. 그리고 내가